지난 23일 주한 일본 대사의 외신 기자 클럽 초청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 Takeshima issue is one of the thing which unfortunately Korea and Japan have a clear different views. Takeshima is historically and legally part of Japanese territory. 간간히 있어왔던 주장이지만 일본 국내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나온 이번 대사의 망언은 일본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바로 이날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2월 22일은 1905년 일본 시마네 현이 독도를 무단 자국 영토로 고시한 날이다. 조례안은 다케시마, 즉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영토권 확립운동을 주창하고 있다. 가급적 무시하며 조용히 대응해왔던 우리 정부도 이날은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논평을 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로서 정부는 동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단체들의 항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땅이야.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된 국교 정상화 40주년. 다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한일 관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보려는 일본의 뻔한 속내다.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 동해바다 위에 우뚝 솟은 작은 바위섬. 대한민국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쪽 끝자락에 있는 우리 국토다. 육지로부터 215km, 울릉도로부터 동남방 92km. 이 바다 한가운데 표석처럼 솟아오른 두 개의 바위섬이 있다. 어디나 깎아지른 절벽으로 에워싸인 가파른 섬. 수만의 갈매기 떼만이 섬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곳, 여기가 바로 독도다. 바위들은 파도에 씻겨 저마다 독특한 형상을 빚어내고 있다. 동도와 서도 사이 해류에 우뚝 버텨선 이 바위는 독도를 수호하고 있는 장군의 위용 그대로다. 동서도와 30여 개의 바위로 구성된 독도섬 전체엔 10여 개의 해식 동굴들이 장관을 이룬다. 장군바위 북서쪽의 이 굴은 특히 삼면으로 다 트여있다 해서 삼형제 굴이라 불린다.
서도의 북쪽 끝에서 돌연히 치솟아오른 암벽 기둥은 탕건봉이다. 반듯하게 잘린 머리가 탕건을 닮았던 모양이다. 탕건봉 아래 떠있는 물개 바위는 예전엔 실제로 물개들이 우글거렸다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물개과에 속하는 강치들의 서식지였다. 독도의 봉우리와 바위들에 전해지는 이름들, 그것은 독도에 닿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독도는 해저의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와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화산섬이다. 약 250만 년 전 커다란 화산체였던 독도는 유구한 세월 동안 파도와 바람이 용암을 깎아내렸다. 동도에 있는 커다란 굴, 내부는 종처럼 텅 비어있고 바다 쪽으로도 두 방향이 모두 수로가 뚫려 있어 그 안쪽으로 바닷물이 마음대로 넘나든다. 마치 독도를 만들어낸 분화구처럼 보인다. 수백만 년 전에 바다에서 솟아오른 가파른 섬. 독도 경비대에 개양되는 태극기가 우리 국토의 일부가 여기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이다. 최소한 서기 512년부터 이 섬은 우리 영토로 표기돼 있었다. 울릉도를 경영하던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면서부터였다. 우산국의 땅이었던 이 섬은 이후 우산도로 불리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과 울릉 두 섬이 울진현에 속해 있고 날씨가 맑으면 서로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생활권이었다. (1882년) 조선 조정이 섬을 비워두는 공도 정책을 포기하고 울릉도의 개척을 시작하면서 독도는 공식적으로 더욱 요긴한 섬이 됐다. 독도의 봄은 다른 곳보다 일찍 찾아온다. 난류가 가져다주는 따뜻한 기온 탓이다. 2월 말쯤이면 벌써 육지로 떠나있던 수천 마리의 괭이 갈매기들이 날아와
적막하던 독도의 겨울을 깨운다. 그리고 마침내 산란철이 시작된다. 우는 소리가 고양이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괭이 갈매기는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텃새로 주로 무인도에서 집단 번식을 한다. 여섯. 독도는 괭이 갈매기의 천국이다. 갈매기의 알들은 4월 하순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다. 마늘 지역이다. 독도를 오래 드나든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은 그 옛날에 비해 수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한다. 저랑 같아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새를 보고 놀라면은 못 미끄러질 수도 있고. 갈매기가 얼마 만에 그렇게 금이 가면 나와요, 저게?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는 보통 어미의 도움을 받는다. 알 속에 있는 새끼들의 힘도 약하고 알이 깨지면서 온도 변화도 심하기 때문이다.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면서 먹이를 물어 나르느라 어미들은 더 바빠졌다. 새끼들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먹이가 거의 제 몸무게에 가까운 양이기 때문이다. 봄 기온이 한창인 5월에는 귀한 손님들의 방문으로 독도의 풍경은 다채로워진다. 독도에는 5, 60종의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독도의 식물들은 대부분 육지나 울릉도로부터 씨앗이 바람에 날려온 것이다. 벽과 식물이나 국화과 식물처럼 씨가 가벼운 것들이 많은 반면 콩과 식물처럼 씨가 무거운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독도의 식물들은 대체로 키가 작고 잎을 땅 표면에 붙이고 사는 것들이 많다. 이파리들은 두껍고 털이 많은데 강한 바람과 추위에 잘 견디기 위해서다. 털이 있으면 체온을 유지하고 수분 증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도에서 파도가 잔잔한 날을 볼 수 있는 것은 1년 중 70일 정도. 1년 중 절반이 폭풍일수로 기록된다. 모처럼 만에 해가 나고 독도도 제 모습을 나타냈다. (200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파도와 바람에 깎이고 쓸리면서 이 작은 섬은 수많은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5월 말 괭이갈매기의 서식지에 변고가 생겼다. 솔개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다. 야, 내가 빠르다. 아이고. 갈매기들은 스크럼을 짜듯이 집단적으로 솔개를 위협한다. 솔개가 노리는 것은 새끼 갈매기다. 둥지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들의 반격이 계속된다. 맹금류인 사나운 새 솔개도 갈매기들의 협동 공격에는 당할 수 없는 모양이다. 결국 침입자는 쫓겨갔다. 섬에는 다시 평화가 돌아왔다. 그러나 이 무렵의 괭이갈매기들에게는 먹이를 구하는 일도 전쟁과 다르지 않다. 워낙 많은 갈매기들이 새끼를 기르고 있으므로 어미가 제대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놈도 생기게 된다. 자칫 둥지를 떠나 남의 영역을 침범한 새끼들의 운명도 위험한 것이다. 부화한 지 40일이 지나면 괭이갈매기 새끼들은 둥지를 떠난다. 둥지를 떠나 바닷가로 내려오면 스스로 먹이 먹는 법을 배우고 서툰 날개짓을 익히게 될 때쯤 온 섬에도 여름이 무르익는다. 초여름에 접어들면 독도 앞바다에는 어선들이 몰려든다. 오징어잡이 철이 돌아온 것이다. 그것은 괭이갈매기들에게도 호재가 된다. 배에서 버리는 오징어 내장 따위로 새로운 먹이터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물 밖에서 그렇게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이어지는 동안 물속에선 그보다 더 많은 생명들이
이곳을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다. 독도 바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바다 어디서나 사시사철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류들이다.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어류들의 특징은 난류나 한류 지역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광원성 어류라는 점이다. 남해 연안의 암초나 해조류가 있는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두 줄 배도라치. 녀석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병 속이나 깡통 속에 숨어서 머리만 내놓고 산다. 포항이나 제주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가시망뚝은 물고기 새끼를 먹는 대표적 어종으로 꼽힌다. 암초가 있는 해안 지역에 사는 흰줄 망뚝은 떼지어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개걸스럽다고 할 정도로 식성이 좋은 미역치. 화려한 몸빛깔과는 달리 지느러미 가시에 독이 있다. 그물 배도라치는 몸의 옆줄과 수직인 직선이 그물 모양을 하고 있다. 성어의 크기는 25cm 정도로 갑각류나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 전복이 방정을 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됐다. 전복은 이렇게 수중에 방정과 방난을 한다. 그러면 물속을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알과 정자 중에서 일부가 만나 수정이 되는 것이다. 마치 꽃을 피우듯 화려한 촉수를 피우는 꽃 갯지렁이. 녀석은 이 촉수를 가지고 물속을 떠다니는 각종 부유물들을 걸러먹는다. 이렇듯 독도 바다에는 어류뿐 아니라 저서 생물들도 풍부하다. 다른 해역에 비해 크기도 크다. 그만큼 물이 맑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해파리는 일생 동안을 수면 위에 떠다녀야 하는 동물 플랑크톤의 일종이다. 촉수에 독이 든 가시가 있어 이것으로 먹이를 잡아먹는데 먹이가 많을 때 한꺼번에 먹고 잠복해 있다가 일시에 다시 몰려 나오는 습성이 있다. 해파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먹이가 그만큼 풍부하다는 뜻이다. 수중 동굴에서 커다란 홍합 껍질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독도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던 혹돔이다. 대략 눈찜작으로 보아 몸체 길이는 1m, 몸무게는 20kg 정도는 돼 보이는 순놈이다. 이렇게 큰 덩치나 위협적인 모습과는 달리 혹돔은 조심성이 많다.
낯선 물체가 접근하면 몸을 숨긴 채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혹돔의 주 무기는 송곳 모양의 이빨이다. 이 이빨로 전복이나 소라 등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살을 쪼아 먹는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줄무늬도 선명한 새끼 혹돔이 발견됐다. 큰 혹돔과 새끼 혹돔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보아 독도의 혹돔은 현재 세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내에선 아직 발견된 적이 없는 한국 미기록종 어류도 발견됐다. 미기록종의 발견은 독도가 그만큼 손상되지 않은 생태계의 보고라는 뜻이기도 하다. 해조류 역시 마찬가지다. 독도의 해저숲은 건강하다. 우리나라 그 어느 해역의 해저숲도 독도만큼 밀도가 높고 무성하지는 못하다. 퇴적물이 없어 물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이다. 여름이 끝날 무렵 새끼 갈매기들이 비상하기 시작하면 갈매기들이 섬을 떠나 육지로 갈 때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이다. 괜히 갈매기들은 이듬해 봄 다시 이곳을 찾게 될 것이다. 갈매기들이 떠나고 나면 독도는 새로운 손님을 맞는다. 소슬한 가을 기운이 돌면서 독도의 표정도 많이 달라졌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내려온 되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울새이다. 북에서 내려온 겨울 철새 말고도 육지의 숲에서 사는 새들도 독도를 찾는다. 그중 동남아와 대만 등 따뜻한 아열대 지방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진 녀석도 있다. 아열대 조류인 녹색 비둘기는 희귀종이다. 최근 한반도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암수 한 쌍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점점 북방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녹색 비둘기는 한반도 생태계의 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위 37도 14분에 있으면서도 눈이 빨리 녹고 봄이 일찍 찾아오는 따뜻한 섬 독도. 나무 열매나 물고기 등 먹이가 많고 천적이나 인적이 없는 섬. 그것이 새들을 부른 것이다. 먼 길을 가다가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 새나 육지에서 날아온 텃새. 길을 잃고 날아든 새들에게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독도는 더없이 고마운 섬이다. 독도에는 1973년부터 최근까지 10,000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심어졌다. 동백은 지난 89년에 심어진 것이다. 겨울에는 열흘에 하루 이상 폭풍우가 몰아친다. 기껏해야 영하 4도밖에 내려가지 않는 이곳은 바람과 기온 때문에 눈이 내려도 한나절 버티기가 힘들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서도 한편 기슭에 갈매기처럼 절벽에 붙여지은 옹색한 건물. 그곳에서 해삼, 소라, 전복을 채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김성도 씨. 그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20번지. 독도긴 가지고 나가면 이거 뭐 스리살레라지. 이곳이 그의 일터이자 집이다. 울릉도가 고향인 김 씨가 처음 독도를 찾은 것은 1956년. 그 후 독도와 울릉도를 오가며 생활하던 김 씨는 1991년 독도로 주소를 옮겼다. 국제법상 암초로 규정된 독도가 사람이 사는 자연섬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난 93년 촬영 당시에도 1년 중 7달 이상을 김 씨는 이곳 독도에서 살고 있었다. 자기는 뭐 독도를 주소지로 하며 사람이 거주한 것은 1965년 최종덕 씨가 처음이었다. 저번에보다 엄청 힘이 좋지. 서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다. 김성도 씨는 최 씨에 이어 독도의 3번째 주민이 됐다.
독도를 무인도가 아닌 사람이 사는 섬으로 만들어간 이들의 노력이 곳곳에 배어 있다. 갈매기만 넘을 수 있다는 경사 70도의 급사면을 쪼아 만들었다는 1000개에서 2개 모자란 계단. 남쪽 기슭계집에서 섬 반대편의 샘터인 물골까지 이르는 유일한 통로다. 여기가 배석진 예. 바로 이 자리. 이곳 독도는 그저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 섬이 아니었다. 여기다 이제 그 집을 만들어가. 여기 이제 있었죠. 이 뭐고. 호수로 바닷물을 끌어와 한 옆에는 수산물을 보관할 웅덩이를 만들고 다른 쪽에는 구들장을 놓아 온돌까지 들였던 굴도 있다. 해산물을 채취하는 기간에는 어부와 해녀들이 수십 명씩 머물기도 했다. 자리입니다. 아, 이게 뭐 사람 뼈가 그런 건 없거든. 이 말이야. 전부 이 가지 빼나면 그렇지. 물개뼈? 이거 꽉 찼네 이거. 이거. 뼈가 이거 나오니까네. 네. 파대기에는 넓적한 대가리가 나오더라고. 그래 보니까 그 사람 뼈가 아닌데 해골이 그 뭐 저 짐승 발견된 것은 물개 종류인 강치의 뼈였다. 이를 두고 울릉도 어부들은 한때 사람 뼈로 오해했었다. 두 길래 뺐거든. 지단한 거라. 독도는 한때 가지도라고도 불렸다. 당시 강치를 해려라고 불렀고 이를 뜻하는 한자어에서 가지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만큼 이곳은 강치가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 이곳에서 일본인들은 수만 마리의 강치들을 남획해 갔다. 어업을 주로 하던 일본 시마네현 사람들이 이곳을 전략적인 가치 이상으로 받아들인 이유이기도 하다. 강치들이 빼곡히 앉아 쉬던 바위에서 이제 녀석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일제 식민 통치의 고통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물범 한 마리가 독도에 찾아왔다. 우연히 카메라에 담긴 녀석은 무리에서 이탈한 듯 몹시 지쳐 보였다. 굴이 이 굴인가 봐. 이거. 겹쳤어. 이게 1906년도 사진이지. 사진이지. 저 1900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독도 사진이다. 1906년 일본 신문에 실린 사진으로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일본인이 찍은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씨는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에서 시작됐다. 러일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일본은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일본과 독도, 울릉도를 잇는 통신 선로를 가설하고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는 등 러시아를 감시하는 전초기지로 독도를 이용했다. 독도는 전략적으로 일본에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 독도 주변의 풍부한 어족 자원 또한 일본이 탐내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1905년 2월 22일 슬메어시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마네 해안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독도를 무단 편입한 사실은 이듬해야 알려졌다. 그러나 식민지 운명을 눈앞에 둔 한국은 독도 문제 해결 또한 광복 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마네현 의회가 상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바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1905년 이전엔 주인 없는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는 주인이 있는 섬이었다. 이 땅의 한 어부가 1693년에 이미 도쿠가와 막부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준 바 있었다. 일본 어선이 근해까지 와서 조업하는 것에 분개한 안용복이 일본까지 쫓아가 막부로부터 이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승인받았다고 실록은 전하고 있다. 독도 주변에서는 여기저기서 불발탄이 발견된다. 독도와 그 바다를 텃밭 삼아 살아가던 어부들에게 드리웠던 순환의 흔적들이다. 미 군정 하에 있던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는 대참극이 벌어졌다. 독도에서 미역을 따던 어부들과 어선들에게 미군의 폭격이 시작됐다. 미군기가 독도를 폭격 연습의 목표로 사용한 결과였다. 침몰된 배가 23척, 확인된 사망자만 16명, 총 사망자는 30명이라고도 전하고 50명이라고도 전한다. 이들 죽음 뒤에도 우리 어민들의 독도 생활은 계속됐다. 독도의 생명수라고 불리는 물골.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샘물이 솟는 곳이다. 괜찮지? 약간 간간하지? 바다에서 물 떨어지면 참 황금이다, 황금수. 한국전쟁의 혼란기. 일본인들은 미군 폭격에 희생된 주민들의 위령비를 파괴하고 영토 표기를 하는 등 본격적인 독도 상륙을 시도한다. 이에 분개한 울릉도 청년 33명이 독도 의용수비대를 1953년 조직한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수비대는 10여 차례의 일본과의 전투를 치러내며 1956년 경찰 수비대 임무를 인계할 때까지 독도를 지켜냈다. 독도 의용 수비대는 1953년 이곳에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하지만 국토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을 때 결국 남의 손에 농락당하고 만다는 교훈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 독도의 겨울은 빨리 찾아온다. 특히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궂은 날씨가 많고 바람이 거세 한겨울 독도에서는 맑고 잔잔한 바다를 만나기 힘들다. 모처럼 해가 나고 바다도 잠잠한 날, 한겨울 독도 바다 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무성한 해조숲 사이로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이다.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한떼의 물고기가 발견됐다. 자리돔 떼다. 자리돔은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도 등 남쪽 따뜻한 바다에 사는 대표 고기다. 여름이면 연안까지 나왔다가 물이 차가워지면 안정된 수온을 찾아 깊은 곳에 머물기도 한다. 몸통에 7개 가로줄 무늬가 선명한 돌돔떼. 특히 산란철이 되면 암놈 한 마리에 순놈 2~3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닌다. 돌돔 역시 남해와 제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여름 고기다. 뱅에돔은 경계심이 강해 무리 중 한 마리가 사라지면 다 같이 사라지는 습성이 있다. 남해안 도서지방에 흔한 능성어도 보인다. 한겨울에도 독도에 여름고기가 많다는 것은 이곳의 수온이 그만큼 따뜻하다는 증거다. 수심 5m에서 깊게는 35m까지 비교적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지역에는 감태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 감태 역시 따뜻한 물에서만 사는 해조류로 포항 이북에서는 한여름철에도 보기 힘들다. 감태가 살지 않는 비교적 얕은 바다에는 대황이 자리 잡고 있다. 울창한 숲을 형성하고 있는 해조류는 물고기들의 은신처나 먹이로 이용된다. 겨울 독도의 수중을 지키는 것은 여름 고기들뿐만이 아니다. 여름 고기들보다 훨씬 높은 수온에서 사는 고기들. 바로 필리핀이나 호주 등 남태평양이 고향인 아열대성 어류들이 이곳에서 발견된다. 파랑돔은 서태평양이 원산지이고 수명은 2년 정도다. 세 줄 얼개비늘은 필리핀이 원산지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입속에 넣어 기른다.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독도 주변에는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흐르고 아열대성 어족들과 여름 고기들이 그 물을 따라 올라오는 것이다. 원래부터 이곳에 털을 잡고 살던 어류를 비롯해 난류를 타고 왔다가 정착한 어류들, 그와 더불어 이곳을 지나가다 몰려드는 수많은 회유어들이 독도 어장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몸에 색소세포를 가지고 있어 변신의 천재로 알려진 오징어. 오징어는 난류를 타고 북상했다가 10월경 다시 이곳을 지나 남하한다. 수많은 회유어들이 독도에 머물다 가는 이유는 바로 먹이 때문이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독도 주변의 해역은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노랑자리돔은 원래는 따뜻한 지역이 고향이지만 독도 바다에 정착을 하고 이세 맞을 준비를 한다. 알 낳기 좋은 장소를 골라 정리정돈을 마친 수컷이 암컷을 유혹해 온다.
마지못해 따라온 듯한 암컷은 수컷이 준비해둔 자리 위에 알을 낳는다. 산란이 끝나면 암컷은 미련 없이 자리를 뜬다. 혼자 남은 수컷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한다. 혼자서 알을 지키는 지극한 부성애다. 많은 알들이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된다. 그 중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것만이 새끼 고기로 성장한다. 여름 고기는 여름 고기대로, 아열대 고기는 아열대 고기대로, 원래부터 이곳에 살던 고기는 또 그들대로 각기 다른 고향을 이야기하며 독도의 새 주인이 될 것이다. 독도는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김성도 씨는 그 삶을 이어가고 있다. 독도에서 채취되는 수산물은 그 씨알이 굵고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붉은 빛을 띠는 독도 특산의 해삼, 홍삼, 그리고 전복. 독도 어부 김성도 씨. (30여 년간) 독도 곳곳에 묻어있는 그의 손길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말하는 부표처럼 남아있다. (2005년) 현재 독도 경비대를 제외하고 독도에 거주하는 민간인은 없다. 배를 댈 수 있는 선가장이 98년 태풍으로 부서진 후 어부들이 그곳에 거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5일 독도를 떠나온 김성도 씨는 현재 울릉도에 머물고 있다. 독도를 떠난 후에도 그의 시선은 항상 독도를 향해 있다. 나 항상 이렇게 기울 때고 그거 가고 싶어요. 언제든지. 마음대로 펴고 그거 가는 거. 최근에 일본 주장 얘기를 꺼내자 김 씨는 의외로 담담했다. 지금 하도 그게는 그렇지만은 나 생각에는 그 뺏긴다 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부터 애 때부터 그거를 우리 딸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가 또 전직거렸고 이직거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평생 독도를 생활 본거지로 살아온 어부 김 씨에게 독도는 더 이상 논란거리 자체가 아니었다. 동해바다 위에 우뚝 솟은 화산섬. 오랜 세월 독도는 험한 파도와 세찬 바람을 견디어왔다.
새와 물고기, 다양한 생명들이 독도와 역사를 함께했다. 그리고 모진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가슴과 근육으로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 독도의 주인은 바로 이들이다. 가파른 바위 틈 여기저기에 우리들의 체온이 살아있다. 험한 파도 밑바닥엔 우리 역사의 흔적이 묻혀 있다. 독도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대한민국의 피부치다. 독도에 눈이 내렸다.